그렇습니다. 우리 제일 궁금한 건데 고개 빠졌어요 지금. 왜냐면 현실적으로 임대주택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현재 법도 사실은 굉장한 법입니다. 우리가 10년을 가져가면 양도세 면제,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일정 기준이 넘어가게 되면 50% 이상 세금을 뺏기게 되거든요. 이제 뺏긴다기보다 이제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야 되겠죠. 보통 이제 42%가 생기게 되면요, 뭐 한 52% 이상 이제 국가에다가 수익을 이제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제도를 양성화해서 많은 걸 지금 여러분한테 주겠다는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좋은데 사실은 건강보험료까지 건드려주면 훨씬 더 좋은 거죠. 사실은 정말 건드려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PPT 파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임대사업자 혜택 4개월째 지금 대기 중입니다. 이게 왜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우리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 방안을 다음 달로 연기하면서 관련 추진 여부에 관심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쏠리고 있죠. 관계부처와 협의와 일정에 따라 인센티브 축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뭐 현재도 굉장히 늘어났는데 뭘 얼마나 또 오픈하려다가 축소하는 건지 있는 제도를 축소하는 건지, 이미 있는 제도는 이미 세법이 다 개정안이 발표가 돼서 나와 있는 거고요. 뭘 축소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좋은 걸 주려다가 그 좀 줄이는 입장 같아요. 자, 2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께서 27일 날 발표를 하는 거죠. 임대차 시장 투명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임대차 시장 투명성, 안전성 강화를 위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하겠다. 만약에 활성화했는데 등록을 많이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강제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자, 강제로 하기 전에 우리는 이 제도를 이용해야 됩니다. 이것은 금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제도지 서민 제도가 아닙니다. 절대로. 이게 그 얘기 하자면 또 1시간 넘게 걸려요. 들으시면 금방 뻥 하고 터지시는데 시간 관계상 세미나에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세입자 권리 보호 방안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임차인들 보호하는 거. 지금 뭐 5% 상한선 떠나가지고 뭐 얼마나 또 하려고 그러는지 한번 더 볼게요.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집주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임대차 주요 쟁점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번 주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빠졌다, 담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에 따라서 다주택자 인센티브 발표는 4개월째 미뤄지게 됐습니다. 4개월째. 원래 9월 달이거든요. 실제 다주택자인 인센티브 중에서 건강보험료 완화가 우리가 가장 키포인트죠. 제발 좀 그 부분을 체크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유도하기 위해서 8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 정책 토의에서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늘어나서 다주택자의 자발적인 임대사업자 등록을 져야 한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 안으로 들여다보면 우리가 3억 이하짜리를 사게 되면은 기준시가 3억 이하 개별 주택 가격 3억 이하짜리 주택을 사게 되면 간주임대료 계산해서 빠져요. 그러면 간주임대료 물론 이제 이 법은 계속 해마다 연장이 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해서 빠진다는 건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월세 말고 전세, 퇴직을 5년 두신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를 이용해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자, 월세 말고 전세 투자했을 땐 수익으로 아예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으로서의 건강보험료라는 것은 공정가율을 곱한 거로 9억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의 재산이 한 20억은 있어야 의료보험, 피보험자에서 빠져나온다 이거예요. 부부끼리도 별개이기 때문에 피보험자를 들어갔다가 내 개인 재산이 한 20억 정도 돼서 그거를 재산가율로 계산을 했을 때 공정가율을 곱해가지고 9억 이상이 넘어가야 빠져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억 정도 재산이 넘어가면 피보험자에서 빠져나온다는 얘기예요. 부동산으로는. 그런데 수익으로는 간주임대료 계산해서 빠지니까 우리는 의료보험이 나가지 않는 겁니다. 전세 투자를 했을 때. 더군다나 3억짜리 물건을 실질적으로 공시가격 3억짜리를 계산상 20억 원어치 갖고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매매가 20억, 매매가 20억. 그러니까 공정가 9억이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의료보험이 안 나옵니다. 제도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신문 기사는 요렇게 났지만 월세 받는 사람 입장에서의 이야기인 거고 전세 투자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의료보험이 나오지 않는다.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되겠어요. 포인트로. 실제 매년 2천만 원 이상 월세 소득을 올리는 사람의 경우 건강보험료와 소득세를 합쳐서 300만 원가량 지출로 부담이 생깁니다. 월세 받는 사람. 2천만 원 받는 사람 월세 부담인 거죠. 그런데 자, 2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보려고 그럽니다. 166만 원짜리 예를 들어서 1억 5천이면은 한 순수익이 150만 원 들어와요. 1억 5천 투자하면은. 그러면 한 1억 7, 8천 투자하면 166만 원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럼 월세 166만 원 정도 해야 연으로 따졌을 때 2천만 원 간주임대를 계산했을 때 월세 계산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300만 원이라는 월세가 나가는 게 아깝다 그러면 이게 지금 나가는 게 아깝다 그러면 지금 상가를 사시게 되면 한 1년에 80만 원 2번 내야 돼요. 재산세. 거기에다 의료보험 다 플러스 돼요. 종합소득세로. 세금 더 많이 나갑니다. 뭘 사든지 간에 나가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죠? 주택을 샀을 때에도 나가는 건데 적게 나간다 이 말이죠. 1억을 투자를 하시면 순수익 45만 원에서 50만 원이 떨어지는데 이게 무서우면 어떻게 돼요? 은행에다 1억 넣어놓고 8, 9만 원 받아야 돼요. 의료보험 무서우면은. 뭘 투자하셔도 나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큰 부담일 수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정확히 알고 가셔야 신문기사 잘못 보시면 또 잘못 생각하실 수 있어요. 훨씬 더 유리하다. 이것은 월세 투자자의 하나는 얘기입니다. 임대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점도 부담이다. 인제는 강제화시키면요. 오픈돼야 돼요. 임차인들 다 신고했고요. 90년대부터 국가에서 준비를 했고요. 지금 우리 뭐 해요? 이제 자동으로 신고할 수 있죠.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돼요? 임차인이 나가가지고 3년 안에 신고를 하면 다 오픈돼요. 그러면 그때 가갖고 납부, 부성실, 가산세 다 내야 돼요.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이제 시대가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노출되는 점, 부담이 아니라 이제는 받아들이고 오픈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는. 당시 국토부에서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등과 건보료 인센티브에 대한 부처 간에 지금 협의를 추진해 왔지만 건보료를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 때문에 잘 안 되고 있고요. 9월에 예정이었는데 이게 11월로 늦춰진 겁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대책이 확정되면서 로드모빌텍이 발표한다는 방침도 세웠었는데 현재까지 지금 눈에 띄는 현상이 없고 사실은 지금 이번 달까지 이것이 이번 연도 안에 될 것이냐 이것도 퀘스천이다 이겁니다. 세제 혜택 부분도 마찬가지다. 현대 임대주택 등록 시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6억 이하. 여러분 잘 계산하셔야 됩니다. 공시가격 6억이 이하여야만이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임대소득세, 종합소득세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85제곱미터 이하 중공공 임대사업자 낼 수 있죠. 종부세 나옵니다. 6억 넘어가면. 계산 잘 하셔야 돼요. 국토부 6억 이하라는 기준을 높여서 지금 조금 더 유인하겠다. 좀 높여주면 더 좋죠. 세제 혜택을 반영하려면 12월 초까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어렵다. 이번 연도까지도. 그래서 지금 이걸 우리가 주시해야 되지만 어쨌든 현재 법으로도 상당히 유리한 법이다. 오늘 여기까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